팀장님, 더 들어가기 어렵겠는데요? 유 반장이 진원 교차로를 앞두고 구조차를 세웠다. 봉쇄선에서 700m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다. 장비를 지고 뛰기에는 먼 거리였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교차로 너머는 파손된 시위 차량과 차량을 끌고 나오는 견인차, 119 구급차와 소방차, 장갑차와 군용트럭, 경찰차 등이 얽히고 설킨 상태였다. 기준은 뒷좌석을 돌아봤다. 조연재와 김수교를 대신해 새로 팀원이 된 두 사람이 시선을 마주쳐왔다. 다들 여기서 내리지. 그는 유압 스프레더와 손도끼를 쥐고 눈 쌓인 도로를 뛰기 시작했다. 새 팀원 둘과 구급대원 윤미래는 제각각 장비를, 유 반장은 이동 침대를 밀고 뒤따라왔다. 더럽게도 추운 날이었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뛰는데도 도통 몸이 데워지지 않았다. 별들이 파랗게 돋아난 하늘 밑으로는 검은 연기와 기름 냄새가 파도쳤다. 도로는 야간 경기가 벌어지는 야구장만큼이나 환했다. 봉쇄선 서치라이트가 차창이 깨지고 차체와 보닛이 우그러지고 문짝이 열려 덜렁대는 차량들과 눈길에 흩뿌려진 핏자국과 유리 파편까지 낱낱이 비추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다른 소방서 구조대원들은 파손된 차량에서 사상자를 끌어내 구급차에 태우는 중이었다. 또 다른 대원들은 소방호스로 주변 건물벽에 들이박힌 채 불길을 내뿜는 고속버스에다 물을 퍼부어댔다. 길 저편에선 한 무리의 시민들이 전쟁포로처럼 머리 뒤로 양손을 깍지 낀 채 줄지어 군용트럭에 올라탔다. 차량 사이로 도망치던 한 남자는 쫓아간 군인의 곤봉질에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봉쇄선 바리케이드 부근에선 어린애 울음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피어오르는 지점이었다. 기준은 그곳을 목표로 삼았다. 요 며칠 군인들은 유기견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개를 향해 총을 쏴댔다. 대로에서 행해진 밤낮 없고 공공연한 발포였다. 살처분의 일환이자 밤마다 산골짜기에서 울리는 총성의 가림막이기도 했다. 풍문에 의하면 산골짜기 총성은 야암을 타 화양을 탈출하려는 이들을 향한 것이었다. 며칠 새 수십 명이 죽어 암매장 당했다고도 했다. 부풀려진 면이야 있겠지만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컸다. 총력으로 화양을 봉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면 발포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은밀한 발포에 이은 은밀한 처리는 당연한 수순이겠고. 인터넷이나 SNS에선 발포가 사실인지 확인하라는 여론이 끌어올랐지만 언론은 이를 이슈화하지 않았다. 방송이나 신문으로 확인되는 건 시청 광장의 연좌 시위와 점점 긴박해지는 남부 봉쇄선 차량 시위에 대한 보도뿐이었다. 시위 차량은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일에 가장 많았다. 경찰 추산 400여 대에 달했다. 그들이 모두 외지인일 리 없었다. 모르면 모르되 절반 이상이 가족과 함께 화양을 탈출하고자 튀어나온 화양 시민이었다. 와중에 길거리 상인들이 차량 사이를 돌아다니며 생수, 김밥, 용변용 페트병, 손난로, 무릎다뮤 따위를 팔았다. 차량용 기름을 통에 싣고 다니며 채워주는 밀차 상인도 있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격은 10배에 달했고 현금만 받았다. 세상이 망해도 돈 버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었다. 군대가 움직인 건 2월 2일 정오였다. 서부 봉쇄선을 통해 진입한 장갑차 군단이 차량 시위대의 뒤를 차단해버렸다. 방독면을 쓰고 K1과 곤봉으로 무장한 특전사들은 도로 양편을 에워쌌다. 장사치들은 체포됐고 시위 차량들은 단 몇 분 만에 섬이되었다. 봉쇄선에서 투항 권고 방송이 흘러나왔다. 차를 버리고 나오면 귀가 조처하거나 외지인 수용시설로 안전하게 신병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차량 대오는 그때까지도 무너지지 않았다. 적어도 차 밖으로 손들고 나오는 이는 없었다. 그들의 소통수단인 SNS 안에서만 변화의 양상이 감지됐다. 격려와 위로는 줄어들고
불길한 예측과 불안한 목소리가 커져갔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허기와 갈증, 용변 욕구, 폐쇄 공포로 인한 공황을 호소하는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다. 첫 투항자가 나온 건 통신이 끊긴 직후인 오후 7시경이었다. 손을 들고 차에서 나온 남자는 아내와 아들이 감염됐다며 구급차를 요구했다. 이를 기점으로 투항 행렬이 시작됐다. 그들 중 비감염자는 군용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감염자는 교차로 너머에서 대기 중이던 119 구급차에 실려 체육관으로 후송됐다. 새벽 1시, 기준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오다 남부 봉쇄선으로 가라는 상원실의 명령을 받았다. 도로를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이 곤봉을 빼들고 시위 차량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마침내 진압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거리 풍경은 그 결과물이었다. 아마도 차 유리를 부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냈으리라. 선두 쪽 차량 중에서는 봉쇄선으로 돌진해버린 경우도 있었을 테고, 바리케이드를 뚫고 나가 배를 드러내고 누운 소형 승합차가 한 폭이었다. 승합차 옆으로는 바리케이드들이 드러누웠고 10여 미터 후방에 장갑차들이 철벽을 쌓고 있었다. 승합차가 폭발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였다. 연료통에서 기둥 같은 화염이 사출되고 기름이 쏟아져 내린 차 주변으로 검은 연기와 불길이 내달렸다. 어린애 울음소리는 그 차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팀원들은 장비를 내려놓고 노변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했다. 기준은 유압 스프레더와 손도끼로 차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만 잿빛 연기를 뚫고 날아와 귀에 박혔다. 그는 호흡기를 물고 상체를 낮추면서 기는 자세로 차내에 진입했다. 운전자는 목이 옆으로 꺾인 채 의자 등받이와 차 천장 사이에 구겨박혀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으나 산자는 아니었다. 누구 없어요?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이의 울음 말고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는 무릎걸음으로 기어서 울음소리 쪽으로 전진했다. 승합차에 탄 어른은 노부부와 여자 한 명이었고 모두 죽은 거로 보였다. 눈에 띄는 생존자라고는 안전벨트에 거꾸로 매달린 채 목을 떨며 우는 아이뿐이었다. 잘해야 5살이 될까 말까해 보이는 사내아이였다. 그는 뒷골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되었다. 운전석에서 죽은 저 남자는 어린 제 자식을 태우고 장갑차 장벽으로 돌진했더란 말인가. 팀원들이 관창을 쥐고 차를 향해 물을 퍼붓기 시작했다. 불길은 세찬 물줄기에 눌려 키를 낮추는 듯 했지만 유독가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바깥에서 휘돌던 검은 연기가 물줄기와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기준은 아이의 겨드랑이 밑으로 한쪽 손을 넣고 몸을 받치면서 주머니 칼로 안전벨트를 잘랐다. 입에 물고 있던 호흡기는 아이의 입 안으로 밀어넣었다. 팀장님, 빨리요! 창밖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그는 아이의 몸통을 팔로 감고 다리를 뒤로 밀면서 차를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2m 남짓한 거리가 200m만큼이나 길었다. 유독가스가 대검처럼 폐를 찌르고 짙은 연문은 시야를 시커멓게 차단해오고 아이는 겁에 질려 버둥댔다. 등 뒤에선 유반장이 고함을 질렀다. 빨리 피해요! 기준은 아이를 옆구리에 낀 채 온 힘을 다해 인도로 몸을 날렸다. 동시에 폭음이 등을 미쳤다. 등 뒤에서 불기둥이 치솟았다. 승합차는 팝콘처럼 튀어올랐다가 노면을 내리찍듯 떨어졌다. 두 번째 폭음이 울렸다. 불덩어리가 된 차량은 눈 쌓인 노면을 긁어파며 미끄러지다 장갑차 장벽을 들이받기 직전에 멈췄다. 기준의 팀원 둘은 바리케이드 안에 선 채 그쪽으로 물기를 쏘았다. 장갑차 쪽에서는 미동도 없었다.